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특정 테마 또는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늘 특히 로봇주 굉장히 또 뜨거운 모습인데요. 로봇 관련 주식들이 오늘 왜 이렇게 뜨거운지 시장도 하락하는데 한번 이유를 좀 찾아보죠.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일단 뭐 꺼질 듯 하다가 다시 불을 붙이는 현상이 나왔는데 일단 뭐 지금 오늘 로봇주가 좋았던 이유는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회사 두산의 이제 지주사의 이제 100%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지금부터 상장 준비를 하면 뭐 적어도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는데 일단 지금 그쪽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지금 현재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1조 오늘 7,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조 7,5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 매출이 아마 지금 정확히 안 나왔는데 한 140억 정도 매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그 두산그룹 내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 21년도에 이미 한 37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한 450억 정도 매출을 거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더 기업 가치가 더 비싸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두산 관련된 기사,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 전에 또 한 번 이제 또 그 흐름을 이어가게 했던 게 로보티즈의 그 자율주행 배달 로봇 관련돼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폈고요. 거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네네. 로봇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AI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졌던 거랑 비슷한 현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 관련돼서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예전부터 2003년부터 투자를 해왔고 이미 이제 로보스타의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고 로보티즈에도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LG그룹에서의 또 다시 로봇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가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인가요? 거기가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두산이 주가가 이렇게 8% 이상 오르는 거는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두산에 관련돼서 이미 작년 가을 정도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작년 11월 달 하반기 11월 한 25일 날 고점으로 한 10만 4천 원, 10만 원 한번 돌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동 로봇 관련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정의 모습을 보였던 로봇주들이 오늘 강력하게 또 오르면서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윤기 멘토께서는 오늘 이제 이슈가 2개 뭐 추가되면서 로봇 시장이 좀 뜨겁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로봇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보이십니까? 뭐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로봇 시장이 2023년 44조 원에서 그리고 27년까지는 177조까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서 사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조금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국내 경기 또한 꺾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결국에는 성장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뭐 로봇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이제 보행 도로에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AI 관련주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결국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성장을 위한 어떤 규제 완화와 그리고 신사업 지원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로봇을 필두로 해서 향후 휴보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삼성그룹 그리고 LG그룹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의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과연 이 속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인데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뭐 100억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대에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2조 원대의 그 시가총액이 과연 얼만큼의 매출로 커버가 이루어질지가 향후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떤 주가의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을 놓고 본다면 일단 이커머스 시장과 식품 배달의 시장이 대략 250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라스트 마일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배송되는 데에 필요한 물류 비용이 대략적으로 40%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이 40%에 대한 물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테고 다행히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욱더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뭐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른 어떤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로봇은 필수 불가결이 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주가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항공과 같은 어떤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편입을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AI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좀 다룰 텐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로봇주 하나 정도는.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아까도 달리는 말에 이게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후발주자를 찾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요? 포트폴리오에. 저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강점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의 어떤 협업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는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기업과 관련된 협업 같은 경우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일단 LG전자 그리고 로보스타 또한 LG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제가 말씀드린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하모닉 시장에서 감속기에 따른 그 하모닉 시장에서 충분히 국산화에 대한 어떤 니즈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BB테크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세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잘 찾아보시고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담는 게 괜찮다라는 고인기 멘토의 조언이셨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 지금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로봇주? 네, 뭐 일단 로봇주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네. 당연히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 상황도 뭐 대형주가 이제 끌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트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기업들의 이제 투자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그 지금 두산을 오히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이나 뭐 사업 내용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뭐 대기업과의 협업이 아니고 두산은 따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네. 협동 로봇에서 뭐 전 세계 5위, 그다음에 국내 1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실적으로서 이제 뭐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 전까지는 네. 두산을 좀 보셔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보다는 조금 조정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 일단 전고점에 대한 저항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저는 뭐 여기서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매수를 해놓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니까 두산을 좀 봐보자.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면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로봇주를 보려면 차라리 두산이 나을 것 같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이슈는 말씀드린 대로 AI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주춤하면서 힘이 빠지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네요. AI 관련돼서 아까 네이버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와서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유동성이나 아니면 테마 성격이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해석을 좀 해보죠. 고윤기 멘토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이 AI가 갖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미지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AI 그 챗GPT의 등장이 과거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의 등장과 맞먹는 견주될 혹은 그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센 임팩트가 센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일단은 이 AI와 관련된 어떤 그 상승폭에 대해서 아마 미지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 한정된 테마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식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게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까지 지금 참전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한 해 내내 아마 이러한 이슈들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 그리고 리스크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돈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구독형 모델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향후에 매출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맞물리면서 이런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관련된 같은 맥락으로 포트폴리오는 일단 글로벌 빅 테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폴리오는 좀 편입을 해두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크로적으로도 성장과 관련된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펼쳐지게 된다면 당연히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산업과 종목군들과 같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들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편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형의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과연 이게 매출이 나을 거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뭐 비단 하드웨어 그리고 GPU 그리고 D램까지 일단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도 AI에 대한 관심을 계속 주문하시나요? 고객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시죠? 예. 일단 근데 AI 산업 관련돼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산업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건 돈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마 그렇게 조금씩 강조가 돈 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 그렇죠. 같다 그쪽에서.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실은 뭐 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불을 지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벤트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데 지금 챗 GPT가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 수가 1억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료를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사흘 만에 뭐 한 1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가입자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까이 연구해 왔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챗GPT 관련돼서 아주 광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네. 관련해서 이제 좀 작은 영역에서 깊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될 거다. 하지만 이제 좋은 성장 가능성과 또 뭐 주가는 또 다 뭐 따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좀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로 담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1차 상승 후에 조금 쉬어가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됩니다. 이쪽도 로봇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관심 두라고 한들 여기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뭘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두 분 하나씩 조언해 주시죠. 고윤기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구독형 모델, 즉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가령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플루닛을 통해서 이제 뭐 메타 유명과 그리고 AR을 통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월 달부터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매출과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제 AI를 필두로 해서 어떤 뭐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뭐 B2B 같은 그런 네. B2B 산업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의 어떤 매출이 가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구독형 모델이라든지 기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돈 버는 회사들을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난번에 솔트룩스 대표는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챗GPT 뭐 얘기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CEO분들께서는 회사가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기대감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희 멘토께서는 그 똑같은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이 안에서 계속 AI 관련주들을 찾고 있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찾고 있는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너무 확산해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그래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 네. 나올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좀 구독형 모델로 갈 수 있는 쪽을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눈에 띄는 데는 저도 이제 뭐 솔트룩스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위세 아이텍이라고 해서 이쪽 회사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 4월 연속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관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도도 보면 한 100억 정도, 네. 379억 정도 매출을 좀 올리면서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2021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고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있지만 좀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좀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세 아이텍 저도 좀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거래도 많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네요. 자, 시장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찾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조금만 더 빨리 찾아오십시오. 오르기 전에.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스크 효과라고 저희가 뽑아놨는데 앞서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스페이스X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도 쏘아 올리고 우주에다 위성 올리고 뭐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특수강 관련된 걸 우리나라 업체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세아 특수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윤기 멘토 먼저 하실까요? 일단 뭐 세아 창원 특수강이 이제 세아그룹의 중간 지주사의 이제 그 100% 지주사인데요. 스페이스X의 이제 뭐 연내 공급 계약을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뭐 주가가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고 그리고 일단은 뭐 확인되지 않는 루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우주까지 맞물려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범 전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올해 연말쯤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달에는 지금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만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면 스페이스X가 이제 트루 드래곤이 원래 어제 발사될 예정인데요. 연기가 돼서 이제 오늘 한 3시간 정도 후에 발사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주산업 유인 우주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또 테마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위성 핸드폰과 관련된 기능이 지금 핸드폰에 첨부가 됐습니다. 아이폰 14의 이머전시 SOS라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스타 손잡고 그런 기능을 내재한 것처럼 위성 통신이 기존의 5G를 넘어서 6G까지로 6G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주 발사체 우주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까지 연결되는 어떤 테마로서의 역할을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우주 산업의 어떤 투자의 네. 어떤 매력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스페이스X와 위넷과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편입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AP 위성 한번 고윤기 멘토께서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AS라고 할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AP 위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난 종목군들을 딱 부러지게 매도하시기보다는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만족하겠다라는 익절가를 스스로 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위성 부품 사업은 결국에는 공공 매출을 위주로 나오게 되고 위성 휴대폰 쪽으로의 어떤 시장의 개화 가능성, 사우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부분이 더욱더 다른 국가를 통해서 더욱더 위성 통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였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관심 유효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단순하게 그냥 세아베스틸 지주나 세아 창원 특수강 여기로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우주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고윤기 멘토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주항공 테마가 지금 로봇이랑 그 AI 때문에 좀 죽어서 그런데 사실 연초에 또 일수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 국내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국내 진출 가능성이 타진되다가 지금 사실은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아베스트 지주 이제 자회사인 세아 창원 특수강이랑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협의하고 뉴스는 있다라고 나왔죠. 네. 이제 아직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지금 이제 밀물밑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산업은 약간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소재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국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진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아베스틸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 AP 위성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캐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탑픽은 AP 위성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쫓아가기 좀 그렇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인텔리안테크 같이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와도 거래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원앱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실적 부분에서도 한번 보셔도 실적 부분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오늘 뜨거운 데가 2차 전지가 있긴 한데 2차 전지는 워낙 그간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2차 전지는 뺐습니다. 오늘 보시면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좀 특이한 게 이제 보험주들의 강세가 좀 특이하죠. 보험주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를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계속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윤기 멘토 먼저 하시죠.
네, 최근에 좀 보험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데는 이제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FRS 17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저축적 상품보다 특히나 이쪽은 보험, 손해보험 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해상을 필두로 해서 뭐 DB 손해보험까지 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회계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배당 성향과 그리고 미래의 이익에 대한 어떤 예측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손해율과 그리고 이제 사업 비율 자체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손해보험이 작년 실적부터 호실적을 이어져 왔었는데 이러한 호실적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계약 초기에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험금 같은 경우 후반에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균등상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회사는 얼만큼의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미래의 예측이 가능했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배당 성향 자체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보험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투자 매력도는 높은 그런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것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는 게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어서 이게 재무 상태 표만 좀 바뀌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나 싶기도 하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보험사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특히 하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이런 데들이 강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그 IFRS 17 도입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손해율이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뭐 보험료 납입 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또 뭐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 회계 기준 때문에 바뀐다. 뭐 옛날에 이제 뭐 건물 빌딩 가격이 높은데 시가총액이 땅값보다 낮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주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엔 좀 그렇다. 결국에 이제 화재보험이나 뭐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지려면 결국엔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항상 보시면 주봉, 월봉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손해보험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네. 월봉으로 보면 거의 5,000원 정도가 거의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지 말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이제 저 같으면 오히려 이 상단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거의 이제 금융주들 대부분 큰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 외에 이제 엄청난 성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하나손해보험은 딱 위에가 막혀 있는 게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뚫기에는 뭐 회사 전체가 변한 게 아니라 회계 기준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험주가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이슈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슈는 여기서 확인을 마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멘토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페노션이에요.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이노뎁을 가져오셨습니다. 네이버와 협업이 기대된다. 오늘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뭐 챗GPT 비슷한 여러 가지 서비스 하이퍼 클로버라고 했나요? 뭐 그 서비스를 7월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윤기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2002년도에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미리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그 범죄자를 뭐 체포하는 뭐 그런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려 2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이제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AI 기술이 지금 챗GPT를 필두로 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은
지금은 현재 텍스트 그리고 주가적으로는 지금 음성 관련주 뭐 셀베스 A라든지 뭐 브리지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제가 보는 부분은 영상 쪽으로의 어떤 그 AI 관련주들이 다시 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뎁 같은 경우는 AI 영상 처리 기반의 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지방자치 CCTV 통합관제센터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존 영상 관제 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 2D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AI 기반의 어떤 3D, 3차원 입체 공간에 대한 어떤 딥러닝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고 해서 네이버와 함께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XR 기기인 이제 홀로렌즈의 지금 영상 처리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에 대한 어떤 기술 협업과 그리고 향후에 매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AI 영상 인식으로의 어떤 그런 쪽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펜오션은 이건희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너무 첨단 쪽으로만 지금 주가들이 막 움직여서 네. 예. 오히려 좀 지금 좀 쉬고 있는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는 결국엔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뭐 기지개를 피냐 안 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펜오션이 관련해서 이제 벌크 쪽에 운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운행이 많기 때문에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데 이 벌크 쪽은 주로 이제 원자재를 나르는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중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결국엔 펜오션에게 실적 반등이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으로 기대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쪽에는 좀 침체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상반기 실적 저점을 기대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이제 올해 1분기도 좀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2분기, 3분기까지부터 급격하게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양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이런 그 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되게 중요하죠. 가격 운임이 중요한데 네네.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 BDI 지수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예, 저는 목표가는 지금 뭐 매수가는 한 요 부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전 상단까지 좀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한 4,500원 선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최근에 한 6,000원대 이상, 6,000원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펜오션도 어느덧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제 너무 첨단만 보니까 반대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쪽으로 해서 펜오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양회 말씀하셨죠. 3월 4일인가요? 중국 양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또 시장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나오는 것들 한번 이렇게 중국 이슈도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